번째 순서 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시 30분 오후장 SOS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발 규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번에는 뭐 텐센트 등 뭐 게임이라던가 이 인터넷 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국내 게임주들, 온라인 인터넷주들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뭐 그 부분 때문인 것도 같지만 네. 오늘 전체적으로 또 삼성전자는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르는 날은 또 다른 종목들이 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중국 증시는 바닥에서 좀 올라온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워낙에 또 많이 빠졌고 또 반등을 해주고 미국 증시도 사실 좀 견조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수급 공백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도 그렇고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정말 뭐 한산하다 싶을 정도로 또 8월이라서 또 휴가철도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거래를 해주는 주체 자체가 좀 많이 없다. 수급 공백이 좀 크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주가가 올라가면서 해결은 될 텐데 조금 그 시기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될지 다음 주로 기점으로 될지 그 시점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주가가 빠질 때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 여기서 급락 나올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들의 상황을 본다면 또 지금 전저점까지 떨어진 종목들도 많으니까 이 시장 좀 잘 이겨내서 사실 또 게임주가 오늘 또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동안 또 많이 오른 게 또 게임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순환매가 될 수 있으니까 고점에 좀 이슈가 있는 게임주 같은 경우나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올랐다는 점을 생각해주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진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주들은 상승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시장 모든 문제로 볼 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우려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일단 중국발 이 규제 우려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 게임주들의 낙폭은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SM인데 네. 계속해서 이 지분 매각, 지분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뜨거워요. 카카오도 나오고 있고 뭐 CJ도 거론되고 있다는데요. 네네네. 자, SM은 어떻게 본다면 최근 시장과 전혀 관련이 없이 우리가 엔터주라든지 게임주가 오르면 네. 보통 약세장에서 좀 많이 오르거든요. 아. 그래서 최근에 시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종목이 또 SM, 또 SMCNC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번에 지분 인수전 이야기는 CJ그룹까지도 참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고 SM 계열사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는 카카오에 이어서 CJ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또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각 대상 자체는 최대 주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보유한 18% 정도 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다만 지난 23일에도 공시를 통해서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 관련해서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뭐 확정되는 건 없다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가 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SM도 상승을 했고 SM, CMC는 항상 이 이슈만 있으면 급등을 해요. 네. 이번 이슈가 SM그룹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지분 인수전이 호재로 작용되는 건 맞죠? 항상 우리가 지분 인수전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매각한다는 종목들이 또 그룹을 정리하고 또 그 지분을 어디다 판다. 이런 종목들 인터파크도 그렇고 얼마 전에 남양역도 있었고 그런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MCS는 시총이 좀 작았고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 자회사 부진 리스크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SMCNC가 사실 매출이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아무래도 이런 이슈를 통해서 많이 오른 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고 인수 거론 대상이 뭐 카카오, 엔터, CJ, ENM, 미디어, 콘텐츠 보면 시너지 효과 이런 부분들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단기적인 급등을 해서 지금도 상한가가 일단은 잠긴 모습이에요. SM, CNC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급등하고 또 단기적인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주인공인 SM의 가격 전략을 한번 세워볼 텐데요. 네. 인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 재료가 소멸되기 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아티스트 라인업 계속 개선되고 있고 글로벌 앨범 판매, 뭐 실적 개선 이런 부분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수 결과가 단기전 지수 급등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또 엔터주는 지수하고 상관이 없는 종목이죠. 또 올라가는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은 각도가 매우 가파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잘 보시면은 21선을 만나지 않고 지금 그동안 급등을 했는데 21선을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박스권 6만 원 라인을 크게 이탈한다든지 5만 8천 원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또 자리를 잡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5만 7천 원 정도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안 올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좀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7만 1천 원 정도가 사실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그래도 이 종목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박스 하단을 노려주시는 게 좋고 박스 하단에서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칫 오늘 또 오르고 있는데 SMCNC가 상한가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잡았는데 또 빠지게 된다면 또 단기간에 내가 최고점에 샀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는 완벽한 소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대비 강세를 띠는 건 맞기 때문에 5만 7천 원 정도 리스크 관리 잡고 6만 7천 원 돌파되면 신고가 한번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요 박스 21선 박스 기간을 거래할 시간 한 열흘 정도는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 급등하는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한국 BNC고요. 경구용 치료제가 부각받았을 때 그때 네. 또 한국 BNC가 움직였고 또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와 한국 BNC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죠? 자, 치료제가 결국 대안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또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백신으로 끝날 수는 없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종목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종목들이 자꾸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기 때문에.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슈가 더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임상 일상이 들어간다는 기업들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갈 길은 멀다. 아직 백신에 대한 이런 우려가 확실히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가 이제 안트로키노롤이라는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만 파트너사인 골든바이오텍이 해당 물질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바이오텍이 대만 FDA의 100명에 대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동물 실험을 통해 폐렴이라든지 입원한 경증, 중증 환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사실 상한가 기록하고 나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심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런 매기세도 사실 조금 주춤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치료제 관련해서 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점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근에 네. 코로나19 다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진단키트도 한번 올랐었고 치료제 백신도 부각을 받았는데 그게 그리 오래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재미가 없으신가 투자자들이 라고 네. 생각할 찰나에 이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관심을 맞습니다.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뭔가 좀 강력한 매기세가 몰리는 종목만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정말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들어가는 전략인데 이후 백신 공급 자체가 가격이 화이자가 25% 올린다면서요. 모더나가 자꾸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델타 바이러스 확산으로 몰값이 올랐고 mRNA 계열의 백신이 뛰어난 예방 효과가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결국은 지원을 받고 백신 개발이 내년에 됨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뭐 아직까지 뭐 해답을 내놓다 볼 수는 없지만 국내 백신의 임상 속도가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관련주 또 CMO 업체라든지 이런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또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 그 안에서 강한 매수가 또 들어와주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여준 종목은 계속 우리도 눈여겨보자.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한국 BNC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구조대가 필요합니다.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오늘 또 철강주가 하락하면서 이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해도 포실적이다. 중국 계속해서 감산한다. 네. 증권사 호평 나왔고요. 주가 네. 올랐습니다. 근데 왜 또 이번 주는 다른 분위기일까요? 감산량 때문인 것 같아요. 감산량이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 네. 빠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연초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가 우리가 또 원전주, 네. 또 철강, 또 뭐 조선도 좀 올랐지만 좀 약했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포스코 같은 경우가 좀 덜 올라서 그렇지 그것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동국제간,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들은 그야말로 뭐 바닥에서 10배가 오른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번에 뭐 피크를 찍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기간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철강 업종 자체가 하락폭이 커진 이유가 감산 강도 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주 정부에서 철강 감소나 이런 수출세 부과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으나 감산형이 예상보다 축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또 주가는 또 많이 올라 있으니까 한번 던지고 보자 이런 심리에서 오늘은 철강이라든지 또 다른 섹터를 밀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들어 올려서 또 지수가 아주 많이 하락하진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즌에 실적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게 피크아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았는데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종목이 많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포스코랑 철강주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잡아야 될지 놓아야 될지 가격 전략까지 쭉 들어볼게요. 자, 일단 포스코 한번 보시면은 네. 현재 주가가 또 많이 올랐고 이 관련주가 뭐뭐 있냐면 포스코 지금 최고점은 5월 달에 찍고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반등 이후에도 또 좀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이고 네. 그때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또 세아베스트 같은 종목이었어요. 오늘 여전히 많이 빠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정말 많이 오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바닥에서 올랐었거든요. 네.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당연히 뭐 2,000원에서 27,000원을 찍었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 호실적 철강석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내려간 상황인데 수입상 철강제의 경쟁력이 좀 약화가 되고 국내 철강업체 수혜를 기대하고 있지만 철강석 가격 안정화는 조금 더 필요하다. 다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는 것은 완벽한 피크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철강 가격 자체가 피크라고는 보지가 않는데 가격이 너무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런 기간이 한 두어 달 정도 가격이 여기서 좀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포스코가 많이 궁금하시고 할 텐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쭉 올랐을 경우에는 네. 이런 가격을 사실 무너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너뜨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 보면은 한번 정말 세게 오른 다음에 결국은 한번 쉬어가는 구간 이후에 다시 원전을 통해서 올라가듯이 포스코도 이 구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3만 원 라인이 이탈된다면은 우리가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에선 또 많이 올랐고 좀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 매수하고 또 며칠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33만 원 라인이 하나의 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지지할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지만 거길 깨고 내려간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지만 지켜줄 경우에는 철광석 가격 자체가 또 수요가 그만큼 또 많고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피크를 찍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적 자체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연말 또 연초 갈 또 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른 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쉬어가는 구간을 우리는 잘 견뎌내 보자. 일단 손절 가격은 이 33만 원대는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다뤄봤고요. 포스코 차트 보면서 이 종목의 차트를 네. 저희가 잠깐 띄워드렸어요. 두산중공업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갖고 고점에서도 계속 분할 매수 할래 하셨던 분들 제 주변에도 많았거든요. 쉬었다 가야 되는지 점검을 해볼게요. 여전히 원전 정책에 대한 기대는 남아 있는데 이 역시도 너무 올라서예요. 자, 두산중공업 정말 많이 오른 많이 종목이거든요. 올랐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말부터 2,000원짜리가 32,000원까지 갈 정도니까 또 심지어 중간에 유증 이슈까지 끝나고 네.
이번에는 사실 원전 이슈로 또 많이 올랐거든요. 소형 원자로. 작년에는 네. 뭐 그 대체 에너지 쪽으로 해서 부각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아서 정말 이런 시가총액 큰 기업이 급등을 하는 경우인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분할 합병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고 두산 중공업의 신주가 발행이 된다면 오버행 이슈는 우리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물량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두산 인프라코어 주주에게 한 주당 0.47 두산중공업 주식을 배분을 했었고 또 유통 지수가 16% 늘어났고 해외 원전 수주나 이런 원자로 같은 이슈가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마음을 내려놓고 이 구간에서 막 계속 물타기를 하고 승부수를 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야지라는 관점은 좀 네. 어려울 수 있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두산중공업 하면은 제 주변에는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보다 난 이거 끝까지가 중장기로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상풍력, 원전 요 두 가지 보고 가신 분들 많던데 네. 긴 싸움이 돼요, 그럼? 지금 현재 흐름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드려 보면은 네. 자, 일단 1차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12월까지 오르고 나서 기간 조정 이후에 유상증자 이후에 이번에 오름폭 자체가 이렇게 시총 큰 게 단기 3배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길게 보는 타이밍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견디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철강이다. 또 아니면 기간종이 길어졌던 좀 바닥에 있는 경우에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안 올랐을 때 우리가 길게 보는 게 좋은데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횡보가 들어갈 때 만약에 이렇게 담게 된다면 이 횡보가 기간에 이탈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약간 손절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초보분들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모으시는 분들 우리가 주가 급등하기 전에 좀 모아줘야 되고 달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에 또 3만 원에 매수하셨다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한번 우리가 좀 대응책을 세워본다면 또 이렇게 단기간에 빠졌을 경우에 반등을 안 하고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게 반등을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매물벽이 너무 세요. 32,000원 이 매물벽이 너무 크고 거래량이 죽고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 하지만 한번 들어올려주는 주체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생각하시죠. 해상풍력이나 연매출 기대하시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1차적인 매물대 형성돼 있는 가격이 23,000~24,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크신 분들도 이 가격을 1차적으로 한번 반등의 목표치로 보시고 이 다음에 넘어갈 살이 여기서 많이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지금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지금 많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네. 실적 가치주가 또 많이 떨어졌고 반등을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올라갈 때도 좀 거래량이 터지면 쉽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거래량 없이 죽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꼭 자기 나름대로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 나눠서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